항생연고가 필요한데 당장 없다면 상처에 설탕을 바르세요. 맞아요. 커피에 타는 그 설탕이요. 그리고 반창고나 통풍을 완전히 막지 않는 깨끗한 천으로 부위를 감싸세요. 박테리아는 습기가 넘치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 이를 설탕 알갱이가 빨아들입니다. 습기와 박테리아가 없으면 상처가 더 빨리 나을 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땐 캔에 달린 손잡이를 이용해서 낚시를 할 수 있어요. 비스듬한 각도로 손잡이 아랫부분에 구멍 한쪽을 자르세요. 줄이나 해야 한다면 작은 돌멩이를 이용해서라도 이 부분을 날카롭게 만드세요. 다른 삐죽한 테두리는 줄로 부드럽게 깎아내세요. 손잡이 윗부분에 난 구멍으로 낚싯줄을 넣는 거예요. 나머지 남은 캔은 버리지 말고 미니 조리기구를 만드세요. 측면으로 입구를 만들고 캔을 위아래로 돌려서 놓으세요. 안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이세요. 그 위에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치실은 생존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낚싯줄이나 빨랫줄 혹은 밧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치실 하나는 2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치실 3개를 한데 엮으면 자그마치 9kg이나 버틸 수 있어요. 긴 막대기에 칼을 치실로 묶어서 창을 만드세요. 치실은 불에도 잘 붙어서 불쏘시개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자연 속을 탐험할 생각이라면 집에서 부싯돌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세요. 냄비에 물을 끓여서 방열 기능을 갖춘 통을 냄비 안에 넣으세요. 유리로 된 메이슨 병이면 충분해요. 그 안에 파라핀 왁스를 넣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계란꽉 각 칸에 건조시킨 린트를 깔아주세요. 이제 위에 녹은 파라핀 왁스를 각 칸에 붓는 거예요. 식고 굳을 때까지 두세요. 이걸 부싯돌과 함께 사용하면 불을 더 빨리 피울 수 있어요. 자, 라이터나 성냥이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만약 건전지와 껌종이가 있다면 필요한 재료는 다 있는 거예요. 호일로 된 종이를 얇은 스트립으로 자르고 양 끝보다 가운데를 더 얇게 잘라주세요. 마른 풀이나 나뭇가지, 종이 등 찾을 수 있는 장작거리 근처에서 껌 이 양쪽 끝을 건전지 양쪽 끝에 대보세요. 종이 가운데 부분에 바로 불이 붙을 거예요. 오렌지와 레몬 혹은 에센셜 오일이 풍부한 다른 감귤류 과일이 있으면 모기 퇴치제를 만들 수 있어요. 과일 껍질을 까고 손으로 살짝 뭉개서 귀중한 오일이 나오도록 한 뒤 껍질로 피부를 문질러주세요. 오렌지 껍질은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껍질이 타면 에센셜 오일이 공기로 발산되면서 성가신 모기들을 쫓을 거예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싶으면 작게 피운 불 3개를 아무 녹색 풀이나 나뭇잎으로 덮으세요. 그 다음 젖은 천을 그 위에 덮어서 하얗고 큰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하세요. 연기 3개가 연이어 오르는 것은 SOS를 의미합니다. 불에 기름을 부으면 연기가 까맣게 변합니다. 밝은 시간대에는 더 눈에 잘 띄겠죠? 만약 기름이 없다면 자작나무 껍질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높은 지대에서 불을 피울수록 좋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높은 곳에 자리를 잡으세요. 퀵샌드에 빠지게 되었다면 제일 먼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세요. 당연히 어렵겠지만 버틸 만큼 버텨보세요. 퀵샌드 구멍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만큼 위험할 확률이 드물어요. 허리 높이 이상으로 빠지지 않을 공산이 커요. 여러분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벗어던지세요. 신발, 가방, 옷까지도요. 다리를 흔들면서 물이 유입될 공간을 만드세요.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몸을 수평으로 눕되 배가 아니라 등으로 누우세요. 좁은 보폭으로 뒷걸음질 치세요. 큰 보폭을 취하긴 어렵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거예요. 평평한 땅에 닿으면 굴러서 구멍을 빠져나오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묶으려 한다면 밧줄이나 리본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양 주먹을 몸 최대한 가까이 붙이세요. 팔을 펴면 팔목 사이에 약간 공간이 생길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양손을 뺄 수 있어요. 만약 범인이 케이블 타이를 사용했다면 주먹을 쥐고 양손가락 마디를 맞댄 후 양손을 머리 위로 들었다가 빠르게 내리세요. 그 압력으로 케이블 타이가 끊길 거예요. 만약 덕테이프로 손이 묶였다면 침으로 느슨하게 만드세요. 홍순환 지역의 위험한 물살을 건너가야 한다면 일직선의 넓은 개울을 선택하세요. 물에 본격적으로 입수하기 전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확인하세요. 막대기를 던져보고 여러분이 평소에 걷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한다면 건널 만한 다른 장소를 물색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 물이 찬물인데다가 이미 발이 다 젖었다면 양말을 벗고 비닐봉투로 각 발을 감싸세요. 그리고 다시 신발을 신으세요. 신발은 젖어 있어도 괜찮아요. 비닐이 체온을 유지하게끔 도와주고 발을 따뜻하게 보호할 거예요. 땀이 좀 많이 나겠지만요. 탄화면을 직접 만들고 싶다면 뚜껑이 달린 금속통이 필요해요. 바카통 같은 거면 좋아요. 통 안에 자른 천을 넣고 몇 분 동안 불 안에 넣어두세요. 태우지는 마세요. 천은 까맣게 돼야 하지만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해요. 탄화면은 아무리 작은 불씨에도 잘 붙기 때문에 장작거리에 불이 쉽게 붙는 역할을 합니다. 큰 무리에 사람들 안에 갇혔다면 중요한 규칙은 무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멈추면 넘어지기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만약 넘어지면 본인을 위한 에어포켓, 즉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로 얼굴과 가슴 주위를 감싸세요. 만약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섰거나 멈춰 섰는데 넘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군중과 함께 이동하세요. 하지만 무리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천천히 옆으로 빠지세요. 자연 속에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곳이 마땅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이 임시 필터를 만들어 보세요. 불을 피우세요. 하지만 물을 끓였다고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차갑게 식으면 가루 같은 농도가 될 때까지 갈아주세요. 숲에서 찾은 다른 정체불명의 수치나 목탄은 사용하지 마세요. 거기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니까요. 페트병 아래를 잘라내고 뚜껑에 구멍을 뚫으세요. 병을 거꾸로 든 뒤 안에 수치를 넣으세요. 여러분 손바닥 크기로 펼치면 충분해요. 그리고 물을 부으세요. 수치에서 걸러진 물은 마셔도 안전합니다. 걸러지지 않은 수치를 걸러내고 싶다면 뚜껑을 깨끗한 천으로 감아서 한 번 더 여과하세요. 수중 수영을 위해 알려진 흔한 요령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기 전까지 최대한 숨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체내에 이산화탄소를 떨어뜨립니다. 이산화탄소는 두뇌에 호흡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신호 없이는 물속에서 그대로 기절할 수 있어요. 이 방법 대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한두 번씩 길게 호흡하고 살짝 멈춰주세요. 심장 박동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프리다이빙 할 땐 본인의 한계 끝까지 밀어붙이지 마세요. 페트병으로 튼튼한 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해요. 먼저 페트병 작은 둘레에 나뭇가지를 자르세요. 그루터기에 십자가 모양으로 틈을 낸 후 4분의 1 부분을 떼어내세요. 그 다음 페트병의 아랫부분을 자르고 남은 페트병을 잘라낸 그루터기 부분에 꽂으세요. 잘려진 그루터기 부분에 큰 칼을 찔러 넣어서 페트병을 뚫으세요. 칼날은 여러분의 반대편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제 천천히 페트병 아랫부분에 혀 부분을 잡아당기면 병이 회전할 거예요. 병이 회전하면서 칼이 밧줄을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